안녕하세요. 김성공 약사입니다. 오늘 또 간단한 주제인데 부종, 너무나 익히 겪어보시기도 했고 들어보시기도 했고 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부분이 되겠죠. 처음이라면 대수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종이 심화되고 오래 지속이 된다면 분명히 건강의 적신호다. 우리 몸은 항상 빨간불을 켜기 전에 분명히 황색등을 먼저 켜주거든요. 문제는 뭐예요? 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날까요? 황색 신호등일 때는 브레이킹을 하라, 즉 속도를 떨어뜨리라는 신호인데 대부분의 한국의 남아들은, 건강하고 용감한 남아들은 황색 신호등일 때 과속을 합니다. 왜? 빨리 가려고. 멈추라는 얘기였는데 빨리 가는 신호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방 우측 좌측 차선에서 이제 녹색 신호등을 받고서 출발하는 차하고 쿵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이없게 그렇게 됐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번개조차도 그 사전에 구름이 끼어야 번개 천둥이 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어느 날 갑자기라는 건 없어요. 분명히 사인을 켜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인을 무시하는 거죠. 그 켜주는 사인 중에 하나가 바로 부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간단하게 아무나 걸리는 거고 누구나 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이 없는 게 정상이죠. 많은 여성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여자라면 생리통이 있는 게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이런 거죠. 소인국에 가면 걸리버가 이상한 사람이지만, 걸리버는 원래 정상인 나라에서 이제 소인국에 갔고요. 또 다시 대인국, 거인국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는 또 외수하니까 거기서도 또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렇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에 있으면 나만 정상이지만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종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맨날 붓잖아, 그런 거잖아 라고 했기 때문에 나도 부종인 나도 오히려 당연하고 정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모두가 다 낙제점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 혼자 100점을 맞는다면 그 100점 맞은 내가 정상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건강의 적신호라고 하는 부종의 불을 빨리 끄는 것이 우리 몸의 상태를 원활하게 하고 병리 상태가 오는 것을 차단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오목부종이라고 하고요. 어려운 말로는 하묘부종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양말을 저녁에 이제 벗게 되면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말 그 자국이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 있는 분들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손으로 한번 꾹 눌러봐서 딱 뗐더니 한참 있다가 이렇게 솟아 올라오는 이 하묘부종이라는 건데, 그건 이런 하묘부종이 생긴 건 물론 이제 부종 증상이 좀 심할 경우에 나타나고, 그때 하묘부종은 누구한테 나타나냐? 림프 순환이 한 50% 정도로 떨어졌을 때 이 하묘부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묘부종이 나타나는 거를 이것도 또 다른 사람, 옆집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나라고 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지금 림프 순환이 지금 애를 먹고 있구나, 잘 안 되는구나. 결국 림프 순환은 림프 순환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혈액 순환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듀얼 플레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림프 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혈액 순환도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묘 부종이 있는 상태라면 오늘 조금 더 유념해서 이 동영상 내용을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체가 복잡하다고 하지만 결국 혈액 5리터를 우리가 먹이로 삼아서 우리 몸의 모든 60조, 100조 개의 세포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혈관계만 우리 몸에서 순환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죠. 동맥에서 혈관을 통해 가지고 모세혈관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조직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대사된 내용을 정맥이 회수를 해서 심장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이러한 순환 시스템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백업 시스템이 하나가 있어요. 이것이 백업되지 않는다면 혈액순환 또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다. 바로 이 전신에 걸쳐 있는 림프 순환이라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순환계. 그래서 이게 동맥에서 나와서 정맥에서 수거한 나머지 수거가 안 된 것들, 즉 입자가 굵은 것들 있죠. 단백질이라든지 노폐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암세포의 또 부스러기 덩어리, 그 다음에 세포가 아포프토시스가 된 다음에 분해된 산물, 즉 정맥이 수거하기에는 그 정맥을 뚫고 갈 수 없는 것들은 다 어디에 모여요? 바로 이 림프관으로 모여서 림프절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우회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림프 순환이 만약에 막히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이 동맥과 정맥만으로는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 처리를 하는 그런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유방암 제거 수술을 한 분들이 바로 림프 부종을 겪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예. 바로 이제 이 림프 노드를 다 림프처를 다 떼내기 때문에 그 노폐물을 수거를 못 해가요. 그래서 이제 퉁퉁 붓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림프 순환이 우리 몸을 받쳐주기 때문에 우리의 외형도 사실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피부도 이렇게 잘 근육 부분에 이제 안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종이 생기면 이렇게 부풀게 되면 보기에도 이상하지만 우리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죠? 붓게 되면 혈관과 세포 사이의 간극이 멀어지죠. 그만큼. 그러니까 산소와 영양분의 전달 속도가 그만큼 늦어지겠죠. 따라서 붓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 많이 피로하겠구나. 필요한 사람 부어 있고요. 부어 있는 사람 피로합니다. 그렇죠? 아주 생생한 사람 잘 부어 있지 않죠. 또 붓더라도 금방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림프계의 순환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피가 나오는, 배어서 피가 나오는 동맥, 정맥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죠. 이렇게 동맥을 통해 가지고 모세혈관을 통해서 세포의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이 되고요. 세포가 대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정맥으로 유입이 돼서 심장으로 가는데, 정맥으로 유입되기에 너무나 굵은 입자들,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림프관으로 유입이 돼서 심장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동맥 모세혈관, 그다음에 정맥 모세혈관, 그리고 세 번째 이 림프관, 이것이 조직의 노폐물들을 수거해 간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노폐물 처리가 안 된다면 얼마나 우리 몸이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끙끙 앓겠습니까? 자, 이 부분 한번 그림 보실까요?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이 이제 간이고요. 이게 포털 베인이라고 하는, 즉 위, 소, 대장에서 간으로 연결된 그 길이거든요. 정맥, 간 문맥이라고 하는 이 정맥이 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즉 노폐물이나 아니면 영양분을 싣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간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많은 독성 물질이 들어온다고 판단이 되는 때가 있어요. 뭐 술을 많이 마셨다, 독성 물질을 예를 들자면 뭐 약을 많이 먹었다라든지, 그리고 굽고 튀긴 음식들, 그리고 각종의 화학 첨가물이 들어있는 뭐 인스턴트 식품들, 이런 걸 다량으로 먹어서 그 장에서 장 새는 증후군이라고 리키거 신드롬이 있는 분들은 특히 그렇죠. 그 장벽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지 않아야 될 독소 성분들이 바로 이 포털 베인이라는 가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유입됩니다. 그 초입에 어떤 안전장치가 있냐면 인넷밸브라는 안전장치가 있어요. 관략근이.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간이 해독 부담이 너무 커진다 생각되면 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밸브가 있는데 이제 아울렛 밸브라고 해서, 이건 뭐냐? 너무나 많은 부분이 들어와서 어쨌든 애써서 밤을 새서 이제 간이 해독을 해줘. 그래도 해독이 안 될 때가 있겠죠. 너무나 많은 과부하가 걸려서. 그러면 아웃 밸브를 잠굽니다. 유출 밸브를. 왜요?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서 나가게 되면 심장으로 도착을 하거든요. 노폐물이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인 심장에 데미지가 있게 되기 때문에 간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밸브를 마저 잠궈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요 안에 있던 림프액이 여기 이것을 역압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림프 베슬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정체가 일어나는 거죠. 원활하게 들어와서 원활하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정체가 되게 되면 전반적인 림프 순환 장애가 일어나고, 그것이 또한 혈액 순환 장애로 연이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어느 도로에서 한 곳에 이제 이런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여기만 이제 이렇게 트래픽 잼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도시 전체로 이렇게 트래픽 잼이 퍼져나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인넷 밸브와 아웃렛 밸브가 이거 잠기는 것이 잠깐 동안이면 상관이 없는데 장기간 잠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체, 트래픽 잼에 해당되는 림프 정체가 전체적으로 동맥과 정맥의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그러한 브레이크 역할, 방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그 부분을 풀어서 인넷 밸브를 열고 아웃렛 밸브를 열어야 림프 순환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교통사고 난 걸 빨리 치워야 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제 부종 해결법 이미 다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장 내 독소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야 되겠죠. 그래야 간이 부하가 안 걸리니까 인넷 밸브를 안 잠그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내 독소 중에서도 우리 몸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독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당 독소라는 거예요. 굽고 튀기고 볶아서 먹는 음식 속에 들어있는 것들 있죠. 에어프라이를 한다든지 프라이팬 요리를 한다면 당 독소의 레벨이 엄청 오르게 되거든요. 수십 혹은 수백 배가 오르게 되는데 그 당 독소를 차단하는 유산균이 있습니다. 그런 유산균을 굽고 튀기고 볶는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든지 그런 사회인이 계시다면 바로 이런 당독소 유입을 차단하는 유산균을 먹어서 당독소의 유입량 자체를 떨어뜨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미 들어간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처리를 빨리 해내겠죠. 그래서 간 해독 영양소라는 것을 드시면 되는데 말씀을 드리는 게 지난번 동영상에도 있겠지만 페이스 1과 페이스 2라는 이 투톱 시스템을 가동을 시켜요. 간에서는 해독을 이루기 위해서. 그 페이스 1과 페이스 2에 필요한 영양소를 드시면 됩니다. 어떤 영양소냐? 페이스 1에는 아연, 마그네슘, 그리고 엽산, B2, B3, B6, B12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다 아시는 밀크시슬, 그 다음에 비타민C, 셀레늄 이러한 것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떤 거냐? 일상이라는 부분은 이제 간의 해독 기능을 빨래에 비유하자면 이거는 애벌 빨래에 해당되는 거예요. 즉 지용성 독소를 수용성 독소로 바꾸는 거고요. 이거는 빨리 배출을 시키기 위해서 수용성을 더 극대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영역이 바로 이 페이스 2가 되겠습니다. 이 페이스 2에 필요한 건 주로 아미노산이에요. 글라이신, 타우린, 메티오닌, 시스테인, 글루타치온 이런 부분들이 동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원활한 이런 일상 이상의 해독이 잘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인넷밸브, 잠궈두었던 인넷밸브를 이제 열게 되고 그래서 림프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영양소만 드셔도 일정 부분 이상의 효과가 잘 나타날 거예요. 당독소를 흡수를 차단하는 유산균, 그러면 장에서 이제 유입량이 훨씬 줄겠고 이미 유입된 거는 페이스 1, 페이스 2를 활성화시키는 영양소를 통해서 이렇게만 해도 영양적 조치를 통해서도 많은 부분 부종을 낮출 수가 있겠죠. 더 좋은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베어워킹이라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곰처럼 우리가 직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환 정체가 일어나요. 왜요? 저 발끝까지 갔던 혈액을 끌어올려 가지고 심장으로 다시 퍼올리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긴장도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네발 짐승처럼 낮추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척추가 지면과 거의 평행이 되겠죠. 그러면 심장의 부담이 그만큼 줄겠고 그만큼 적은 압력으로도 우리 몸을 순환시킬 수 있겠고 또 곰처럼 걸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안 쓰던 근육을 움직여서 림프를 쥐어짜게 되죠. 따라서 어느 부분에 정체되어 있던 부분의 림프가 심장 방향으로 이송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강제적 조치가 우리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즉 부종은 또한 운동 부족이기도 하고요. 안 쓰는 근육이 많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전신의 근육을 잘 쓸 수 있으려면 네발 짐승처럼 이렇게 웅보, 베어워킹을 하시면 영양제와 더불어서 이 내용을 추가하시게 되면 부종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건강을 느린 속도로 보일 듯 안 보일 듯 이렇게 막고 있는 그런 장애물을 하나씩 제거해 나간다면 우리는 그 전과 다른 활력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활력 저해 요소였던 부종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김성동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